엄마, 그만 좀 해. 결혼한 자녀에게서 느끼는 소외감과 부모의 성장. 엄마, 왜 안 도와줘? 이 질문은 자식이 어렸을 때는 너무나도 익숙한 말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녀가 결혼하고 독립하면서 부모에게 이 말은 조금 달리 들리기 시작합니다. 오랜 시간 자식을 위해 헌신해온 부모가 자식이 독립한 이후 느끼는 소외감, 그리고 그 소외감 속에서 부모는 다시 스스로를 찾아야 할 시간이 옵니다. 오늘은 자식이 결혼한 이후 부모가 느끼는 서운함과 그 집착을 내려놓고 스스로를 되찾는 과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65세 한경숙 씨에게는 결혼한 딸 하윤이가 있습니다. 하윤이는 경숙 씨의 삶의 중심이었죠.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경숙 씨는 온전히 딸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 당시 하윤이가 경숙 씨의 유일한 위안이자 행복이었습니다. 딸이 공부를 마치고 결혼을 하며 독립했을 때도 경숙 씨는 여전히 하윤이에게서 손을 떼지 못했습니다. 경숙 씨는 매주 딸의 집에 가서 반찬을 챙겨주고 청소를 해주곤 했습니다. 딸을 도와주는 것이 그녀에게는 하나의 삶의 방식이자 사랑의 표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딸은 어느 날 경숙 씨에게 불쑥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좀 해요. 솔직히 엄마가 자꾸 이러니까 숨이 막혀요. 저도 제 가정이 있고 저도 제 방식대로 살고 싶어요. 그 말에 경숙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딸에게 이렇게나 부담이 되었는지 몰랐기 때문이죠. 딸이 성장하고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뿌듯해야 했지만 오히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소외감이 커져만 갔습니다. 경숙 씨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딸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된 걸까? 나는 이제 딸의 삶에서 어떤 역할도 없는 건가? 그녀는 그날 밤 깊이 고민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최민수 씨의 이야기. 최민수 씨는 72세로 두 아들의 아버지입니다. 아내를 일찍 잃고 혼자서 아들들을 키웠습니다. 큰아들 재훈이는 민수 씨의 자랑이었고 그를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해왔습니다. 재훈이가 대기업에 취직하고 결혼할 때 민수 씨는 그날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재훈이가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면서 민수 씨는 점점 아들의 삶에서 자신이 소외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민수 씨는 아들에게 점심을 같이 먹자고 제안했습니다. 오랜만에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던 마음에서였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재훈의 말. 아버지, 저희 가족이랑 보내는 시간도 부족한데 아버지까지 챙길 여유가 없어요. 저희는 저희 방식대로 살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수 씨는 가슴 한편이 뻥 뚫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헌신적으로 키운 아들이 이제는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된 것만 같았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삶에서 멀어졌다는 그 현실이 민수 씨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소외감과 함께 자신이 그동안 자식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품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스치기 시작했습니다. 정순자 씨의 이야기. 정순자 씨는 세 아이를 둔 어머니입니다. 그녀는 큰아들과 딸 그리고 막내 아들을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순자 씨는 자식들이 결혼한 후에도 그들을 돕고 살림을 챙겨주며 끊임없이 연락을 했습니다. 자식들이 그녀의 도움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막내 아들이 결혼한 후 순자 씨는 점점 자식들에게서 자신이 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막내 아들이 말했습니다. 막내 아들의 말. 엄마, 우리 이제 저희 방식대로 살고 싶어요. 엄마가 자꾸 관여하시는 게 좀 부담스러워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순자 씨는 서운함이 가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것이 그저 짐이 되어 돌아온 기분이었죠. 그녀는 자식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했지만 동시에 그 소외감은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이 결혼한 후 그녀의 존재는 점점 자식들의 삶에서 멀어져 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결혼한 자녀가 부모의 손을 떠나고 나면 부모는 깊은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자식을 위해 헌신해온 부모일수록 그 소외감은 더 크고 깊어질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기대했던 만큼 돌아오지 않을 때 부모는 마음속에서 깊은 서운함을 느낍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희생했는데 왜 나를 외면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소외감은 자식의 독립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삶에 집착하게 될수록 자식은 오히려 더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부모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자식에게 집착을 내려놓고 스스로도 성장할 수 있을까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로서 자식과의 관계에서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부모도 자식에게서 독립하고 자신의 삶을 되찾아야 할 순간이 옵니다. 여기 자식에게 집착하지 않고도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자신만의 시간을 만들어라. 부모는 자식에게서 독립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취미 생활을 시작하거나 친구들과의 관계를 새로이 맺는 것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식을 위한 삶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연락하지 않기. 자식이 결혼한 후에도 자주 연락을 하거나 자주 방문하는 것은 자식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의 연락은 괜찮지만 그 이상은 자식의 공간을 침범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 먼저 연락을 해오기를 기다리는 것도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기. 부모가 자식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것은 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자식이 어떤 방식으로 살고 싶은지에 대해 간섭하지 않고 그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의 조언은 때로 필요할 수 있지만 그들이 먼저 요청할 때만 개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에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기. 부모와 자식 간에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지나치게 가깝거나 지나치게 멀어지면 관계는 균형을 잃게 됩니다. 서로에게 너무 가까워지지 않으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그 안에서 각자의 삶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식의 사랑을 강요하지 않기. 부모는 자식이 자신을 찾아오기를 바라지만 그 사랑을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자식과의 거리를 멀어지게 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을 주되 그 사랑에 대한 보상을 바라지 않는 것이 관계의 핵심입니다. 결국 부모가 자식에게서 졸업하는 것은 자식을 놓아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부모가 집착을 버리고 자식을 자유롭게 두면 자식은 스스로 부모를 다시 찾게 됩니다. 부모는 자식이 자주 찾아오지 않아도 그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부모의 사랑이란 자식이 그들의 길을 스스로 걸어갈 수 있도록 지켜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경숙 씨는 딸 하윤이에게 더 이상 매일같이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반찬을 챙겨주고 청소를 해주는 대신 하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보며 기다렸습니다. 그 후로 경숙 씨는 딸에게 자주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반찬을 해주고 청소해주던 일도 멈췄습니다. 딸이 필요로 할 때만 조용히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딸이 연락을 하지 않아 불안하고 외로웠지만 시간이 흐르자 경숙 씨는 그 결정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딸 하윤이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하윤의 말. 엄마, 요즘 왜 이렇게 조용해요? 나 김치 좀 줄 수 있어요? 경숙 씨는 딸이 먼저 자신에게 연락을 해오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집착을 버리니 오히려 딸이 스스로 찾아오게 된 것이죠. 딸에게 필요한 건 엄마의 도움이 아니라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자유와 공간이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자 하윤은 점점 더 자주 엄마를 찾게 되었고 경숙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딸에게 너무 가까이 있었구나. 조금 멀어지니 딸이 나를 더 찾는구나. 민수 씨 역시 아들 재훈과의 관계에서 느꼈던 소외감을 극복하기 위해 스스로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더 이상 자신의 존재를 강조하지 않고 그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 수 있도록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재훈이 먼저 아버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민수 씨는 아들과의 새로운 관계가 오히려 더 편안하고 성숙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몇 달 후 재훈이가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재훈의 말. 아버지, 주말에 집에 들를게요. 오랜만에 아버지 뵙고 싶네요. 그 순간 민수 씨는 마음이 따뜻해짐을 느꼈습니다. 아들이 먼저 자신을 찾은 것은 처음이었죠. 부모가 한 걸음 물러서자 자식이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순자 씨 또한 자식들에게 더 이상 끊임없이 연락을 하거나 그들의 일상에 개입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위한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고 자식들에게도 적절한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러자 자식들은 오히려 먼저 엄마를 찾아오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순자 씨는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식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그들을 멀어지게 했던 것이구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자식이 결혼하고 독립하며 부모의 품을 떠날 때 부모는 자식에게 집착하는 대신 그들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기다려야 합니다. 자식을 너무 가까이 두려고 하는 마음은 오히려 자식과의 거리를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스스로의 삶을 찾고 자식에게서 한 걸음 물러서면 자식은 스스로 부모를 찾게 됩니다. 관계 속에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건강한 부모와 자식 관계를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그 거리를 유지하며 서로를 존중할 때 부모와 자식은 진정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로서 자식에게 더 이상 집착하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찾는 것이 때로는 가장 큰 사랑일 수 있습니다. 자식이 스스로 부모를 찾을 때까지 부모는 그들을 믿고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랑은 집착이 아니라 자유를 주는 것이다. 마하트마 간디. 이렇게 부모가 자식에게서 느끼는 소외감을 더 깊이 다루고 집착을 내려놓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추가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